관리번호 45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단원명이 뭐죠? 문제 해결하며 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쓰기라는 것을 전 시간에 배웠죠? 쓰기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왜? 인지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가 쓸 때 그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 첫 번째로 학습 목표 선생님이 쓸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쓰기 과정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 아까 약간의 말실수를 조금 했는데 오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쓰기 처음 배우는 거죠. 근데 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라는 것을 하면서 막 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쓰기라는 것은 쓸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이 곧 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글쓰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글쓰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계획해야죠. 잘 말했어요. 계획하기. 근데 이 계획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면 어떤 것들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또 계획할 때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가람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자기는. 그래서 되게 쓸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좋습니다.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또 우리 민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민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다. 글 쓰는 상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글 쓸 때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또 무엇에 대해 써야 되는지 또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글은 사실 정확하게 계획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약간의 역할극 게임 같은 걸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여기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보면 우리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보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그렇죠.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고려해야 되는지 대해서 오늘 단계별로 조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기 오늘 학습 목표에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주제. 자, 여러분 주제가 뭔가요? 그리고 주제를 왜 고려해야 되죠? 주제는 그쵸.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바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가 주제고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로 목적 합시다. 목적. 자, 목적은 왜 고려해야 될까요? 목적은 왜 쓰는지 알아야 되겠다고요?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써야 되는가? 좋습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계획할 때 아주 좋은 정보 그리고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독자는 그런 걸까요? 독자. 네, 누구에게 써야 되는가? 아주 좋습니다. 누구에게 써야 되는가? 그거 알고 나야 그것들을 계획할 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줬고, 다음 매체 한번 가볼까요? 매체는 왜 고려해야 될까? 매체는 이 글을 나타낼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해야 어떻게 정보를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잘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그 글을 한번 계획을 해볼 건데, 자 다음 PPT장 넘길게요.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땡땡 글쓰기 팀의 감사팀이라고. 우리 이제부터 땡땡 글쓰기 팀의 감사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메일이 와 있네요. 메일 좀 볼까요? 메일이 와 있는데 누가 보낸 거죠? 그쵸. 레이첼이라는 친구가 메일을 이렇게 보내었어요. 한번 열어보면 어떻죠? 레이첼의 의뢰라는 지금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여기 밑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나눠준 자료 1번 있죠? 이게 바로 이 첨부 파일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친구들이랑 읽어볼 텐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안녕 나 레이첼이야 하면서 관련 글을 써줄 수 있겠니? 부탁할게 라고 글을 써달라는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와 같이 조금 정리를 해보는, 그리고 직접 계획을 해보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우리 글쓰기 팀이 감사팀이지만 그 글쓰기 팀이니까 같이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직접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각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표가 있죠. 그 표에 맞게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혹은 5분 정도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보다 혼자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표 채워봅시다. 자료 1 읽고. 네, 다 된 것 같은데, 자 한 명씩 이 칸을 채워볼까요? 자 주제는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주제는 네, 김치를 소개하는 거라고. 김치를 소개하는 거. 왜 김치를 소개한다라고 주제를 생각하겠죠? 자료 1에서 여기 보면 의뢰인 레이첼이 특히 한국 음식 하면 김치가 제일 유명하니까 김치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김치를 소개하겠다, 그리고 이 김치를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얘기해줬고.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적은 여기 보면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김치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전통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김치를 소개하는 걸 쓰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읽는 사람은 누구죠? 독자.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네, 한 개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 모르는 외국인이다. 문화 잘 모른다. 그러면 또 하나. 그리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매체는 어떤 걸까요? 매체는 블로그. 그래서 인터넷 매체. 이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글을 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본 것 같아요. 또 혹시나 내가 잘못 쓴 것 같다면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근거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땡땡 글쓰기 팀에 직접 글 쓰는 지필팀이 글을 써서 이렇게 자료 2 옆에 있죠? 밑에 자료 2를 조금 내놓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팀이라고 했죠? 감사팀이라고 했어요. 감사팀. 그래서 여기 있는 지필팀이 쓴 글을 직접 수정해보고 보완해보는 활동을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팀 같이 각각 5팀이 있죠. 여기 1모든, 2모든, 3모든, 4모든, 5모든 각 팀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는 요소와 기준에 따라서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4개를 잘 고려하면서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같이 모둠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해 봅시다. 시간은 2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도영이 아주 잘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매체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잘 찾은 거 같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매체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매체의 특징, 그러니까 블로그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빛이 보니까 알겠다는 표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모든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감사팀이 한번 직접 GP팀에 쓴 글을 한번 보완해보고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같이 그러면 1모든부터 한번 발표해볼까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저희 모두는 이런 부분을 찾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주제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을 찾은 것 같다. 주제에서 어느 부분을 찾았나요? 네. 라 문단에 어느 부분? 네. 김치를 소개하는 글인데, 김치가 지금 염분 섭취량이 높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김치를 소개한다라는 주제, 그리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어떤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부족한 거죠. 전체적으로 쓰고 싶은 말에 대해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통일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라의 문단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들어볼까요? 다른 모드? 이 모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살짝 얘기를 했는데 라 문단이 그 목적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모드 따로 찾은 건 또 뭐가 있나요? 마문단. 네, 마문단이 잘못된 것 같다. 왜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마문단이?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김치를 소개하는 글이니까 화제가 김치인데 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된장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통일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3모든 어느 부분을 찾았나요? 네. 이번에는 매체 부분을 찾았다고요? 매체 부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 것 같다. 사진, 그림, 동영상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진, 그림, 동영상이 부족하다. 매체와 어울리지 않는다. 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독자 부분 혹시 찾은 친구 있나요? 독자 부분 찾은 분들? 우리 오모드 약간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독자가 어떻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관심은 많은데 지금 첫 번째 가 문단에서 네,
김치는 순수 우리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자의 침체가 세월 따라 변해 생긴 단어다. 사실 이거는 외국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한자의 침체 같은 부분이 좀 더 잘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또 보완도 해주는 우리 오모듬이네요.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자에 대한 얘기를 한자 어원에 대한 얘기가 독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이 지금 집필팀이 전해준 글을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조직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땡땡 글쓰기 팀에 조직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팀이 또 밑에 개요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밑에 자료 3 있죠? 자료 3 보면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 부분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 잘 드러나 있죠.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여기 보니까 밑에 여기 보면 기역과 니은 디귿이 있죠? 여러분, 기역과 니은 디귿 잘 끄덕이고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 부분이 조직팀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정확히 딱 맞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한다고 지금 우리 감사팀 수정팀에 조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각 모둠이 우리 감사팀들이 기역, 니은, 디귿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면 우리 글쓰기 팀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찾아서 그 이유와 함께 그 밑에 표 있죠? 그대로 표에 맞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공유도 해볼 거니까 시간 천천히 갖고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해보면서 활동 시작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친구들과 많이 얘기해보고 어느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번에도 1번인데 이제 1차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부분이 힘든 거죠? 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에 지금 김치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로 기억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기억에는 김치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개념이나 정의 같은 부분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잘 얘기해줬어요. 자, 두 번째. 그럼 니은은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니은은 김치의 다양한 종류. 말 잘해줬어요. 종류. 마지막으로 디귿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직팀이 아주 좋아할 만한 답을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개요에 대한 수정 방안도 한꺼번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느 부분을 바꾸면 좋을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면 첫 번째로 김치의 사전적 정의, 어원 잘 드러나 있죠? 각각 여기 보면 문장별로 잘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면 김치의 종류 부분을 볼까요? 김치의 종류 부분? 그러면 재료에 따른 김치의 종류 잘 드러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개요 수정이라고 할게요. 김치의 지역별 김치의 종류가 빠졌다. 빠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 있죠? 네, 4-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4-1 거를 위로 쭉 올려서 2-2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자, 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소금으로 절이고 발효하고 양념 넣기까지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춧가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심지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지금 개요에 들어가 있고 또 3회 여기 3번 소제목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3-4는 빼주는 걸로 관련성도 없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빼주는 걸로 삭제. 자 그러면 또 김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네, 단점은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단점은 라에 들어가 있죠. 근데 장점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네, 4-2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줘야 된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 4-1도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김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통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땡땡 글쓰기 팀의 수정팀 그리고 감사팀으로서 활동을 해봤는데 자 어떤가요? 쓰기라는 게 문제 해결 과정이면서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주제, 목적, 자, 대책. 글을 쓰는 과정과 글을 계획하는 과정 그리고 글을 직접 수정하고 보완해보는 과정 모두까지 이런 4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또 고려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